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올 연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지금 또 뭐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지금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국면이 이제 곧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개 속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가 많이 엇갈리고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황 변수, 그것이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면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갈 거고, 그렇죠. 부정적인 변수들이 많이 나오면 좀 부정적인 쪽으로 하락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시장 안에서도 보자라면 어떤 경우에는 뭐 정말 금매 같으면서 금매가 나왔을 때는 아 정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좀 느낌이 들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뭐 신고가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롤러코스터 시장이다.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분석할 때 키워드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핵심적인 키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그 시장 키워드를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라는 키워드, 뭐 10억 클럽, 그 다음에 분양가 역전, 강남 재건축, 그 다음에 유동성 과잉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죠? 또 세미나 안내 받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이제 뭐 마지막 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분기에 이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갈까요? 늘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모티베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힘, 동력이 되는, 그렇죠,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오늘 그 키워드를 5가지 정도로 첫 번째 제가 키워드 열어드리면은요. 자, 일단 6억 이하가 여전히 그 하반기 시장에도 좀 큰 힘을 이제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6억 이하 시장을 이야기할 때 올 한 해 이제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가 바로 영끌이라는 거죠.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뭐 아빠 찬스도 쓰고 엄마 찬스도 쓰고 친구 찬스도 쓰고 다 써도 모자라니까 정말 내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뭐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좀 자조적인 이야기도 되겠는데, 자, 어쨌든 올 한 해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 큰 이슈가 바로 영끌이 되겠는데, 이 영끌이라는 게 또 6억 이하 시장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관심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6억 이하 시장이 지금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겪고 있어서 지금 뭐 하반기 쪽에도 여전히 6억 이하의 키워드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키워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첫 번째로 골라봤는데요. 자, 일단 710 부동산 대책, 이때 6억 이하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것들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정말 씨가 말라가는,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뭐 보통 우리가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6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약 한 40%밖에 되지 않았고, 6억 이하 아파트가 오히려 약 한 6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6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7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지금 6억 이하 아파트들은 20%대에 머물러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숫자적으로 보자라면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지금 이제 10월, 한 거의 3, 4개월 만에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가 4만 4천 가구나 사라졌습니다. 네. 이 사라진 아파트가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6억 그 초과 시장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6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 계속 말라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6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가장 많이 사라진 곳을 봤더니 바로 강북구 쪽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아파트가 69%였어요. 요때 그러니까 올 지금 7월 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올 요 시점만 하더라도 강북구에서는 6억 이하 아파트가 69%였어요.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한 70가구, 10가구 중에 7가구 정도는 6억 이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 한 3, 4개월 만에 48%, 야, 세상에 21%나 사라진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죠. 6억 초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가 아파트 시장 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5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수치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9%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서 그렇죠. 거의 한 9가구, 10가구 가까이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노원구라든지 지금 구로구라든지 지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7% 가까이 감소를 해서 지금 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렇죠. 보통 노도강, 금관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중저가 쪽의 아파트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이런 아파트 쪽들이 대부분이 지금 위쪽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6억 이하 아파트가 계속 급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제가 뭐 볼 때는 바로 영끌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영끌을 가능하게 했던 대책들에 이제 관한 얘기죠. 그게 바로 710 부동산 대책 쪽에서 나왔었죠. 6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론투밸류 지금 밸류 중에서 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를 10%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40%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10%를 완화하니까 50%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6억 이하 아파트라 그러면 내 돈이 3억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억까지 해서 최대 이제 7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내 돈이 30%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집 사기 굉장히 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정말 씨가 말랐다. 지금 내년이 가면 더 할 것 같고요. 올 연말 쪽에서도 지금 계속 6억 이하 시장은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6억 이하 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도강이나 금강구 쪽에서 한 6억, 7억 쪽에 있었던 바로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서 밑에서 밀어 올리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다. 네. 자, 지금 도봉하고 관악 쪽이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하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0건이었어요. 10억을 초과하는 거래가.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도봉하고 관악까지도 전부 다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10억을 넘어가서 이제는 서울 전 지역이 10억이 넘어가는 제2, 제3의 강남으로 등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정말 뭐 지금도 현재도 9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보고 우리가 고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더구나 뭐 10억이면 예전에 우리가 뭐 100만 장자다 그러면 100만 불이면 한 우리 돈으로 한 12억 정도 하는데 10억 넘어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10억 넘어가는 것들이 이미 서울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6억 이하가 씨가 말라서 위로 올려 붙이니까 그쪽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자라면 지금 올해 들어서 10억을 넘어가는 비중을 따져보면요.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가 지금 2.6%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금천구가 아니죠. 지금 뭐 2.6%나 되니까요. 자, 관악 같은 경우에도 0.6%로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악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넘어가는 거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도봉 같은 경우에는 0.1%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1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서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두 10억 클럽에 다 가입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억을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이 10억 클럽을 가입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렇죠. 10억 클럽은 제2, 제3의 강남을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밑에 부분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강남 3구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강남 3구가 먼저 쭉 올라가서 그렇죠. 아래쪽들하고 격차를 많이 벌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강남 3구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계속 이 가까이에 와서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강남 3구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하고 비강남권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또 강남권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다시 강남권이 올라가면서 비강남권하고 가격 차이를 또 벌이는 이런 또 가격의 차별이 오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강남권의 약진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또 강남권의 약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불의 순환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분양가 역전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자,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2, 3년 전에 분양해서 지금 최근에 올해 안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새 아파트죠. 지금 30개 단지 3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입주를 거의 했는데요. 이제 올해가 약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3만 5천 가구 정도가 올해 지금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을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이거는 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전역 안에서 지금 대부분 봤더니 맞습니다. 분양가가 전세가하고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전세가가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새 아파트가 전세가가 좀 낮았어요. 한꺼번에 입주가 많이 되면서 새 아파트 쪽은 뭐 좀 주변에 오히려 그 오래된 아파트보다 전세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아니죠. 새 아파트가 오히려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분양가와 전세가가 같아지는 이런 현상.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분양가하고 전세가가 같아지면 분양받은 분들이 내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사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노년 아이파크라는 바로 이 아파트 전용 47제곱미터가 8억 1,400에 분양을 했는데 전세가 8억 5천에 맞춰졌으니까 정말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강남의 아파트를 산 거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라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매매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세는 20억까지 가는, 그래서 거의 뭐 2배 정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분양가 역전은 매매가 상승을 또 불러오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강남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 재건축은 호재하고 악재가 지금 겹쳐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뭐 집값 향방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실거주 2년 지금 이것이 따지고 보면 악재잖아요. 근데 이 실거주 2년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합 설립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개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반포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이 빨라지면서 호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니까 규제와 호재가 오히려 규제가 오히려 호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공급 부족 장기와 강남 입지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은 높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 유동성 과잉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랜드마크 아파트들 대부분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들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랜드마크가 결국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그 이후로 꼽은 것이 국토교통부에서도 꼽은 게 바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었다. 자, 아무리 규제를 쏟아부어도 돈이 넘쳐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더구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똘똘한 한 채 쪽을 계속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하고 매주 토요일 날 직접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특히나 서울 안에서는요, 더 올라갈 곳들이 더 올라가요. 어떤 곳들은 떨어질 곳, 만약에 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어려움들이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곳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지금이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야 될 텐데 바로 그 옥석을 가리는 것들 세미나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뭐 궁금한 사항들 제가 1:1 상담까지 다 해드리겠는데요. 자,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뭐 세미나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뭐 방송 중에 뭐 하반기 부동산 시장 뭐 지역 모든 분석들이라든지 추세들을 다 분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좀 방송이 조금 부족하다, 이야기가 조금 뭐 더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세미나 신청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동산은 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또 뭐 임장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